전국 직장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한 이번 성회엔 전국에서 1만여 성도가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이 제작됐습니다. 매뉴얼엔 담임 목사 청빙, 교인 자격 취득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티비가 중동선교회와 손을 잡고 미디어를 통한 중동선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전국의 직장인과 청장년 성도들이 모여 기도와 금식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전국 직장인 금식 대성회가 경기 파주시 오산리 최자씨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모인 1만여 성도들은 3박 4일간 금식하며 신앙 회복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전국 직장인 금식 대성회. 전국에서 모인 1만여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평일이지만 신앙 회복을 위해 직장과 학업까지 뒤로 미루고 찬양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첫날 메시지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원로 목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산하 직장선교회는 국내 1,800만 직장인의 복음화를 위해 지난 1981년 창립됐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직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직장은 핵심 선교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금식 대성회도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금식을 통해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짐하는 한편 가족과 직장 동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사업장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제 온 가족이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이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리라 믿고 이제 저희가 각자 개개인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초교파로 진행되는 이번 성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15명의 강사들이 참석해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회 속에서 신앙을 회복한 기독 직장인들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교회 정관이란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이 되는 규칙으로 각 교단과 교회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됩니다. 정관은 6개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교회 직원의 구분, 교회 재산의 소유관계, 교회의 의사결정 절차, 종교인 과세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됐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주요 교단이 만든 모범 정관을 참조해 공통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성경, 총회원법, 민법 등의 기반을 두고 작성했다며 각 교회에서 필요한 조항을 선택적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단의 무차별적인 교회 침입을 막기 위해 교인 자격 취득 부분을 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교회 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 분할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청빙의 경우 19조 2항에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으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각 교회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구티비가 성경의 땅 중동에 복음을 전하는 중동선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중동선교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중동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100여 명의 현지 사역 소식을 구티비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합니다. 구티비는 새로운 선교 자원이 발굴되도록 이슬람 선교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중동선교회 명예이사장인 두상달 장로는 중동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지만 방송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구티비와 협력해 중동 선교의 시너지가 발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35년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중동 선교를 지금까지 이어온 것에 감동받았다며 전파를 통해 현지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대형마트나 식료품점에서 통아이스크림 뚜껑을 열어 혀로 핥아 맛을 보고는 다시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는 모방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르니스 마틴은 지난 주말 한 식료품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번지자 신원을 확인한 후 붙잡았습니다. 마틴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이를 따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크림 업체 측은 진열된 제품 전부를 폐기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경찰은 이런 훼손 장난에 대해 소비자 제품 조작 혐의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위스 공군의 고개 비행단이 엉뚱한 곳에서 에어쇼를 펼쳤다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 공군의 고개 비행단은 당초 랑헨부르크 지역에서 에어쇼를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 1913년 비행기를 몰고 최초로 알프스 산맥을 넘은 스위스 항공 분야의 선구자 오스카 비더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행단이 공연을 펼친 곳은 북서 스위스 요델 축제가 한창인 윈리스빌이었습니다. 두 지점은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스위스군 대변인은 현지 신문에 비행단이 몰던 기종엔 위치 정보 시스템 GPS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비행단의 실수를 사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미국 내 성경 품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스탠 젠츠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 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전 세계로 출간되는 성경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제작됩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으로 성경 가격이 오르면 성경을 무료 배포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일반인은 저렴한 가격에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중국에서 인쇄되는 성경 권수는 연간 1억 5천만 부에 달합니다.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매년 미국엔 2천만 권가량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성경책과 아동 도서에 한해 관세 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회원국이 현재 19개국에서 이르면 오는 2023년엔 21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유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크로아티아가 유럽 환율 조정장치 2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유로존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유로존의 21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EU 집행위원회 등은 크로아티아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앞서 불가리아가 지난해 가입을 신청하면서 20번째 회원국을 예약해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의 날개에 균열이 보고돼 유럽 항공안전청이 제작사인 에어버스와 항공사들의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안전청은 전 세계에서 234대가 운항되고 있는 A380 여객기 중 제작 연한이 가장 오래된 기체 25대를 점검하라는 명령을 운용항공사와 에어버스에 하달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일간 레제코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체는 에어프랑스 2대, 에미레이트 항공 9대, 루프트한자 6대 등으로 모두 15년 이상 된 기체입니다. 안전청과 에어버스 측은 25대 물량을 우선 점검한 뒤 결과를 살펴본 후 점검 대상 기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정부 차원의 노력에 민관 협력을 더해 산업구조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초 5G가 개통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통신 범위 확충, 서비스 품질 개선은 더디게 이뤄져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5G 기지국 수는 62,641개로 LTE 기지국 수의 7%에 불과합니다. 기지국이 주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5G 속도는 300에서 500Mbps로 애초 선전한 최대 20GBps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5G 서비스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미흡한 서비스에 통신비만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독특한 식성을 보이면 자폐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의대 수전 메이에스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자폐아가 정상아에 비해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15배 높았습니다. 실험에서 자폐아는 음식의 질감, 온도에 매우 민감했고 특정 브랜드, 색, 모양의 음식만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등 특이한 식습관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생후 1년에 특이한 섭식 행동을 보이면 전문가에게 진찰을 의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올해 말까지 바퍼 건물 재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 운동을 전개합니다. 다일 공동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일에는 올해로 11회를 맞는 다일 아너스데이를 개최했습니다. NS홈쇼핑, 동아제약, 배달의 민족, 하나투어 등 기업과 개인 신규 아너스 회원 9명이 위촉됐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국내외 10개국 18개 사업 현장에서 무료 급식, 교육, 의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악 찬송가의 대부라 불리는 문성모 목사의 신작 찬송가 봉헌 예배가 13일 오후 5시 강남 제1교회에서 드려집니다. 문 목사는 이날 독생자를 보내주신 나의 생명주인 되신 등 6개의 신작 찬송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목사는 천국 봉헌을 목표로 찬송가를 작곡하고 있다며 찬송으로 은혜 받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주최하는 지저스아미 청소년 비전 캠프가 오는 8월 부산과 공주에서 열립니다. 1차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감림산 기도원, 2차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주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정해졌으며 주 강사로는 다니엘 김 선교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 등이 나섭니다. 산세 바스티안 영화제, 스톡홀름 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석권한 일본 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가 8월 국내에서 개봉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싫다는 모든 것이 낯선 12살 전학생 유라와 오직 소년에게만 보이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비밀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오쿠야마 히로시 감독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를 향한 12살 소년의 순수한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